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영어 어법 문제를 다룰 건데요. 29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이전에 강의했던 37번 문제에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다시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방콕의 대학에서 한 그룹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토플 트레이닝을 받았고, 다른 그룹 학생들은 토플 트레이닝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냥 리딩, 여기서는 익스텐시브 리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주어 동사 찾고 문법 구성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는 독해예요. 자, 이랬을 때 그리고 나서 그들은 토플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Before and after. 다시 말하면 이런 수업을 받은 후에 후에 성적의 변화를 본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 후자가, 다시 말하면 독해만 한 후자가 이것저것 다 배운 전자보다도 by far라고 했거든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토플은 reading과 listening과 speaking, writing이 다 나오거든요. writing을 한다면 알다시피 이 안에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트레이닝은 4개를 다 개별 파트로 학습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reading 따로, listening 따로, speaking, writing 다 문법적인 거니까 이것은 이 부분을 writing은 뭐 이런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배우게 되죠.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또는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독해만 학생들이 오히려 전반적인 향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 4개를 파트별로 배우는 게 좀 더 체계적이고 그 커리큘럼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부족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리스닝도 안 하고 스피킹이나 라이팅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독해만 했는데 전반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성적 향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번 수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23학년도 오답률 2위, EBS 기준 70% 오답률, 5개 중에 틀린 학생이 70%이기 때문에 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렇죠? 찍었다는 거예요. 이 어법 29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였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반성하셔야 변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는 실수하는 사람이 바보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사람도 공범일 수 있어요. 자, 유튜브에 영어 강사나 영어 컨텐츠 제작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첫 번째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3학년도 어법 문제를 보기 전 A 강사, B 강사, C 강사는 유튜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부사, 형용사, 대명사, 이거 정답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최후에 확인을 해. 그러나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중학생들은 이거는 내가 제껴야지. 동사, 수일치, 관계사, 분사 등등등등등 이거를 강조합니다. 나오는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머릿속에 지우죠. 비영어. 자, 이걸 보고 의심한 학생들은 비영어를 또 보겠죠. 지난 5년간 영어 문법 패턴을 분석한 결과 what 동사 ing what 동사 ing 아니 동사 ing with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답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무조건 모르면 내가 얘를 찍어야겠구나. 그쵸?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뭐죠? 풀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같은 느낌이지만 영어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C 영어 강사. 근데 이것을 이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바보로 한다는,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해야 끌리기 때문에. 자극적이잖아요. 뭔가 답을 알려줬잖아요. 내가 모르면 이거 찍어야지라는 이미 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의심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또 C 강사를 보게 될 거예요. 유튜브에서 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그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법은 나오는 것만 반복해서 나온다. 위에 있는 내용과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1번 문장 구조, 수의 일치, 동사죠, 태, 동사죠, 준동사, 관계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도 단수, 복수 이런 거. 뭔가 체계적으로 보입니까? D, 영어. 빈출 어법 정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상해 보자는 거죠. 동사, 접속사를 강조합니다. 동사, 능동수동, 두 번째 수의 일치, 병렬 구조 또는 대동사. 접속사 that, what, which. 맞아요.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가르치는 게 뭐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게 전통적인 훈련 방식이에요. 학생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어 어법은 독해를 하지 않고 풀겠다는 이상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네 분 다 뿐만 아니라 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강조했을 거예요. 전부 다 동사죠. 보시면 알 겁니다. 문장 구조 뭐 어차피 다 동사 강조, 다 동사, 접속사. 이들이 왜 틀렸죠? 이번에 29번의 정답은 얘였어요. 대명사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대명사 그 단수 복수 그거 아니거든요. 이것을 왜 틀렸을까요? 많이 틀린 이유는 독해를 안 했거나 아니면 못 했거나 예요. 읽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해석이 안 됐거나 아니면 쓰이 본대로 해석하지 않고 요거 보고 접속사죠? 동사죠? 부사 별로 안 나오니까 빼고 안 나온다면서요? 5번 대명사 이거 나온 적 없어. 어떻습니까? 정답 2번인데 왜 70% 학생들이 바보가 되냐면 해석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해석을 안 했거나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는 강사들이 다 사기를 친 거죠. 결과적으로 사기 친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강사가 바보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형식으로 영어를 배우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독해만 학생보다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분야별로 공부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리딩이 리스닝에 도움이 된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토플도 어법 형태가 나와요. 그것마저도 얘보다 얘가 더 낫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지 수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토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토익도 해당하고 공무원도 해당해요. 전체적인 것들이 전반적인 향상은 독해가 그 베이스에 튼튼하게 받쳐줘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불편하고 하니까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방법 바로 찍어주는 거죠. 나오는 거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을 현혹했다가 바로 수능이라는 거 한 번 뭐 끝나는 겁니다. 두 번 없어요. 바로 이상하게 나와버렸죠. 그럼 다음에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요. 그들이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왜 정답이 이거냐? 제가 이걸 모르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트렌드란 것은 우리가 트렌드라는 게 있죠. 자, 항상 뭐를 제시하냐면 새로운 opportunity, 기회를 제시해요. 그 기회는 개인들이 자신들을 다시 무대에 올릴 기회를 줘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기회를 occasion, 변화에 대한 기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죠. 변화된 기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변화의 기회를 나타내는 이 기회들
트렌드는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트렌드가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파워나 또는 자유나 이런 것들에 파워나 자유를 주는지, 개인들에게 파워나 자유를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살짝 좀 찔한 걸로 합시다. 먼저 패션의 중요성을 얘기해 봐야 돼요. 변화의 어떤 베이스로서, 아주 변화를 위한 기초로서 패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가장 흔한 설명, 나의 정보 제공자에 의한 설명은 왜 패션은 그렇게 어필하느냐, 우리가 누군가에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는 얘기죠. 왜 패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지에 관한 가장 흔한 설명이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일종의 theoretical, theatrical, 연극에서의 customary, 의상이 되는 거다. 그것이 곧 뭐다? 패션은 일종의 연극에서의 의상과 같은 거란 거죠. 의상인 거예요. 옷이라는 건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세상에 보이는지,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세상이 어떻게 보일 건지를 하는 부분인 거죠. 뭐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세상에 보일 건지. BTS도 얘기했잖아요. Love yourself라고요. 문법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라. 이건 알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를 해주는 방법. 그게 옷이다. 입어버린 거죠. 해석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 문법 필요 없어요.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패션, 그리고 패션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현재에 두게 된다. 뭐에 관련해서?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패션 자신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아주 현재에 두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사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 패션 자신의 역사에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 그거에 관련해서 봤을 때 현재라는 곳에 패션은 둔다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표현의 형태로서 패션은 많은 ambiguities, 모함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개개인들이 recreate, 그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에 관련해서? 특정한 옷에 관련된 의미, 그것을 재창조를 가능하게 해줘요. 패션은 심플하면서도 가장 싼 methods, 방법들이에요. 자기를 표현하는 clothes, 옷이라는 건 인이죠. 비싸지 않게 구입될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쉽게 만들어줘요. 부의 개념, 내가 잘 살아 라는 개념, 내가 지적 stature, 지적인 위상이 있어, 내가 편안해, 환경을 내가 좀 신경 쓰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기 쉽다는 거죠. 비록 심지어는 이것들이 true,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죠. 패션은 또한 에이전시를 강화시켜줘요. 다양한 방식으로. 에이전시란 말은 자기를 대행하는 어떠한 힘인 거죠. 패션이라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의 어떤 행위의 대리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놈, 그 힘을 강화시켜줘서 행위를 하게끔 하고자 하는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패션은 또 뭐라고요? 에이전시. 우리말의 정확한 말은 뭔가를 행위를 할 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대행사가 끼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는 걸 대리라고 하죠. 대리. 그럼 내가 뭔가를 할 때, 에이전시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중간에 어떤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힘이 되겠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정도. 패션은 또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에이전시, 이 힘을 강화시켜줘서 행위를 하게끔 오픈업, 공간을 오픈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마련해 준다는 거죠. 의미는 이해 가셨죠?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해석을 하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강사들의 강의를 들었다면 A, B, C, D 전부 다 동사와 관계사, 접속사만 갖고 문제를 찍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당연히 2번을 찍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이상한 학생이 되겠죠? 당연히 1번을 찍거나 얘는 제꼈겠죠. 무조건. 해석도 안 하고 3번 찍거나 또는 이것도 잘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5번 찍거나 당연했겠죠. 그래서 오답률이 70%인 거예요. 해석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바로 바보였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바보가 되는 겁니다. 결론. 네 가지를 뭔가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독해만 했는데도 전반적인 향상이 됐다는 거. 이거는 방콕의 대학의 실험으로 나온 결과입니다.